이번에는 디퓨즈 맵과 범프 맵을 모두 적용해서 봉제 인형의 느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선 플랜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모디파이 오른 버튼 누르고 Convert to Editable Poly 엣지 더블 클릭 Shift 누르고 Y축으로 올려서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Alt W F4 엣지 더블 클릭 챔프를 주겠습니다. 이 부분을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를 적용하겠습니다. Alt W 이렇게 보입니다. 에디터블 폴리 위에 메쉬 스무스를 적용하겠습니다. 이름은 BG, 색상은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재질 편집키를 열고 머티리얼 스캔 라인 스탠다드 이 재질을 적용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고 색상을 변경하겠습니다. 옐로우 분위기로 변경했습니다. 렌더 셋업 사이즈는 1280x720 HD로 정했습니다. Show Safe Frame 체크해서 실제 렌더 영역을 확인합니다. 스케일 스테이지를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를 좀 더 키웠습니다. 이 뷰를 카메라 앵글로 사용할까 합니다. Ctrl C 카메라 뷰로 만들었습니다. Alt W 그러면 수염과 몸통을 모두 컨트롤 누르고 선택한 다음에 그룹을 하겠습니다. 그룹 그 다음에 탑뷰에서 Shift 누르고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카피 로테이트로 약간 뒤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도록 옮겨 봤습니다. 조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겟 스폿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모디파이 그림자는 에어리어 섀도우로 하겠습니다. 인텐시티 1로 하겠습니다. 폴오버를 키워서 폴오버를 150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에어리어 섀도우 옵션을 변경하겠습니다. 섀도우 인터그리티는 3, 섀도우 퀄리티는 6으로 입력했고요. 그림자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0을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뒤쪽으로 비출 수 있는 이런 조명으로 방향을 잡아줬고요. 우선 카메라 뷰에서 렌더 한 장을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살짝 더 앞쪽으로 이동해 줬고요. 다음은 보조광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옴니를 하나, 모디파이, 인텐시티 0.2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옴니 조명을 하나 더 복제하겠습니다. Shift 누르고 카메라 쪽에 하나, 처음 만들었던 조명은 약간 왼쪽으로 이동시켜 줬습니다. 카메라를 기준으로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카메라 쪽에 있는 이 조명은 좀 더 어둡게 하겠습니다. 0.05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조명은 색상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약간 적색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조명은 배경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Exclude, BG, Exclude 제외하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킬라이트의 프로브 값을 좀 더 줄여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옴니를 하나 더 만들어서 조명의 세기는 0.1을 입력하고 include 배경만 별도로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보면 배경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킬라이트 선택하고 모디파이 프로브를 더 낮춰 보겠습니다. 카메라 뷰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조명도 배경은 제외하겠습니다. Exclude 배경 제외 OK. 렌더를 걸면 배경이 더 어둡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매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범퍼를 먼저 적용해 보겠습니다. 범프 제너럴 노이즈를 적용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노이즈를 3 정도로 크게 입력을 하고요. 프랙탈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표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범프에 제너럴 믹스를 적용하고 첫 번째 적용시켜주고 두 번째 또다시 제너럴 노이즈를 적용합니다. 더블 클릭하고 이번에는 사이즈를 1.5로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더블 클릭해서 이 두 가지를 섞어 보겠습니다. 70 정도로 섞어 보겠습니다. 랜드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이 범프를 떼고 이 범프에 제너럴 비트맵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범프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적용이 됐는데요.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범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범프가 너무 강하게 적용됐기 때문에 변화를 줘 보겠습니다. 바로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블러 값을 더 주겠습니다. 블러를 3 정도로 줘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좀 더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범프 값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 맵, 범프를 낮춰 보겠습니다. 10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계선들의 범프 값하고 먼저 만들었던 범프 값을 서로 믹스를 해 보겠습니다. 이 범프를 떼고 또다시 범프 제너럴 믹스를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하고 이 이미지는 두 번째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블 클릭, 범프 값은 다시 원래대로 30으로 키우고 더블 클릭해서 이 값을 변경시켜서 밑에 있는 이미지도 어느 정도 나타나게 해 보겠습니다. 높여보면 이렇게 서로 섞이게 됩니다. 20 정도로 한번 섞어 봤습니다.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범프가 약하게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더블 클릭, 범프를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40 정도로 높여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범프를 좀 더 높여 보려고 합니다. 50으로 입력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범프 값을 60으로 높여서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이제는 범프 값의 변화를 좀 줘보겠습니다. 이 사이즈를 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노이즈는 프랙탈이고 사이즈가 3인데 이것을 2.5로 낮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레귤러인데요. 이것은 1로 낮춰 보겠습니다.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범프 값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봉제 인형 재질과 비슷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범퍼도 적절하게 잘 먹힌 것 같고, 비록 부분적으로 이렇게 무늬가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봉제 인형이 이 부분이 재단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빗나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염 부분도 똑같은 이 범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맵 60 정도로 입력을 해 봤습니다. 렌더를 걸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스페큘러 레벨 이미지를 적용해서 빛을 많이 받는 부분과 적게 받는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스페큘러 레벨, 제너럴, 비트맵, 바로 이 이미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흰색은 빛을 많이 받고 회색은 덜 받고 검정색은 거의 빛을 안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대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빛을 많이 받는 부분과 적게 받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스페큘러 레벨 값이 100인데 이것을 완전히 낮춰 보겠습니다. 10 정도로 낮춰 보겠습니다. 렌더를 걸면 훨씬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택이 없는 재질이기 때문에 레벨을 좀 더 낮춰 보겠습니다. 5로 낮췄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빛을 받는 영역을 회색 이미지, 흰색, 검정색 이미지가 제어를 하기 때문에 빛을 많이 받는 부분과 빛을 적게 받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제거하고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다시 레벨을 적용하면 5 정도로 낮춰서 적용을 하면 빛을 많이 받는 부분과 적게 받는 부분이 구분이 돼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봉제 인형은 광택이 없는 재질이기 때문에 스페큘러 레벨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제 인형을 몇 개를 더 카피해서 장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다시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에서 명암으로 사용한 이 이미지, 이 레이어를 값을 좀 더 높여 보겠습니다. 조금 더 명암이 많이 들어가게 해봤습니다. 세이브 as jpg로 다시 파이널이라고 하겠습니다. final 파이널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맥스에서 재질 편집기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고 클릭해서 파이널을 적용하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시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명암이 좀 더 강하게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범프 값을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범프가 60이었는데 70으로 조금 더 높여 보겠습니다. 표면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아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이 살아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더블 클릭하고 쉐이드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지금 적용된 것은 블린인데 오랜 레이어 블린으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디퓨즈는 100, 범프 70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다른 느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스페큘러 레벨을 조금 높여 보겠습니다.
5를 입력해 봤고 렌더를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스페클 레벨을 2 정도로 낮춰주고 그로스니스는 20 정도로 또 낮춰주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로스니스를 많이 높여 보겠습니다. 50으로 높이고 렌더를 걸어보면 빛을 받는 부분의 영역이 좁아져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쉐이드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봉제 인형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쉐이드가 적정한지, 그리고 범퍼 값은 어떤 내용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가지 상황을 적용하여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제 인형, 매핑, 라이팅, 렌더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